자, 20번 봅시다. 나는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20번 옆에다가 구어체로 쉽게 글을 써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적어놨거든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토픽 센텐스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는 토픽 센텐스를 네 번째 줄 정도 요거를 토픽 센텐스로 보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1번이 구어체로 간결하게 글을 써라. 이게 답이었죠. 구어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문체. 이게 spoken language예요. 그죠? 문어체, written language, 글로 쓰는 말투. 근데 쉬운 게 구어체죠. 말로 하는 건 좀 쉽고 글로 쓰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 글의 주제는 여기죠. writing in spoken language. 그걸 구어체로 말하는 투로 쉽게 써라 라고 하는 게 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spoken language는 여러분들이 빈칸에 알맞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주제문이니까. 봅시다. Something come over most people when they start writing. 자, 그들이 글쓰기를 시작할 때 무언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떠오른다 이런 말이죠. 글 하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 They write in language. 자, 그들은 언어로 글을 써요.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나오면 이게 후의 수식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언어, 다양한 언어죠. From the one, 자, the one은 것이죠, 것. 그것과는 다른 언어죠. 어떤 they would use.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If they were talking to a friend. 자, if 주어 과거동사 으크슈마통세 원형 우리는 이걸 가정법이라고 하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이런 것을 사용할 텐데 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언어로 쓴단 말이죠. 이게 이해됩니까? 이 문장이 좀 어렵죠? 가정법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글을 딱 쓸라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쓰라고 한단 말이죠. 독후감하고 글을 딱 쓰려고 할 때 친구한테 말하는 투로 독후감을 써요? 아니죠. 만약 그들이 친구에게 얘기했었더라면 뭐 사용하게 될 그런 말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말하는 투, 구어체예요 이게. 그런 것과는 다른 언어로 글을 쓰게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하는 말로 그대로 독후감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어떤 말 써요? 편한 말투로 하잖아요. 그죠? 비속어 써가면서 줄임말 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독후감에다가 줄임말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different,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언어로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이 봐봐요. 그런데, 항상 그런데 나오면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want people to read, 자, want A to B, A가 B하기를 원해, 사람들이 읽기를 원해, 그리고 이해해주기를 원해,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자 네가 쓰는 것 왓 동그라미 왓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는 것이에요. 네가 쓰는 것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쓴 걸 좀 읽고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해. 그렇다면 write it in spoken language. 구어체로 써라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안 읽을 거라면 모르지만 네가 쓴 거 좀 읽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좀 쉽게 써라. 말하는 투로 쉽게 써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글 쓰기 하면은 친구한테 말하면은 사용할 말인데 그것과는 다른 말투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however 그러지 말고 네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원하면 이해해주기를 원하면 spoken language 쉬운 말로 써라 이런 말이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요 문장을 쏙 빼놓고 이 문장을 적으시오 이렇게 내겠죠. 그죠? 읽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쉽게 써라 아니면은 구어체로 써라 written language라고 틀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written language, spoken language에 반대되는 글로 쓰는 언어란 뜻이에요. 글로 쓰는 언어는 is more complex, 보다 더 복잡하고 which,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죠. 보다 복잡하고 그리고 그것이 make it more work, 그것을 더욱 많은 일로 만들어버려. 뭐 어떤 일이냐면 to read, 읽기에 많은 일이란 말이죠. 문어체가 이렇게 말하는 투로 쓰지 않고 문어체, 즉 글로 쓰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굉장히 일거리가 돼버려. 읽을 때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lso 거기에다가 있어 more formal, 보다 격식을 차린 말이 되고 and distant, 여기도 밑줄이죠. 좀 거리감이 있는 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격식을 차린 듯하고 보다 거리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make reader, 독자로 하여금 lose attention, 여기도 중요하겠죠. 관심을 잃게 만들어. 딱 상통을 하죠. 쉽게 쓰면은 읽어주는데 이것은 복잡한 데다가 단어가 복잡하고 일을 만들어버리고 보다 격식을 차린 듯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결국에는 관심까지 멀어지게 만들어. 이런 단어들을 하나 바꿔버리면 more formal 했는데 more informal 바꾸면 틀리겠죠. 그죠? lose attention인데 gain attention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written 여기가 written language인데 spoken language 하면 또 틀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You don't need, 너 필요 없어. complex sentence, 복잡한 문장이 필요가 없어. 뭐 하기 위해서? to express idea, 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장 필요 없다. Even when specialist in some complicated field, 복잡한 분야, 이게 field가 분야란 뜻이에요. 아주 몇몇 복잡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express idea,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그 사람들조차도 even when they don't use sentence, 자, anymore complex, 그렇게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 누구보다 they do when talking about what to have for lunch,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what to have for lunch,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그러는 것보다, 이때 do는 use죠. 대동사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점심 뭐 먹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점심 뭐 먹을까? 핫도그 먹을까? 뭐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그 정도의 문장을 이 전문가들도 사용한단 말이죠. 쉽게 쓰란 말이야, 결국에는. If simply managed, 자, manage는 그럭저럭 뭐뭐 해내다, 어떻게든 해내다. 자, 어떻게 간단하게 네가 spoken language, 이 구어체 문장으로 글을 쓰게 된다면 You have a good start. That's right. 너는 작가로서 좋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spoken language로 글을 써. 쉽게 써. written language로 쓰지 마. 이런 말이죠. Okay? 처음부터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아까 topic sentence write it in spoken language, 구어체 표현으로 쉽게 써라 라고 하는, 그러면 작가로서 시작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건 시험 문제 낼 때 이 노란색으로 칸 쳐놨던 이런 문제들을 빈칸 넣기 문제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걸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아요. 두 개의 상반된 그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셔서 요지 문제인데요. 21번 한번 볼까요? 다음 글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기존 제품과는 대비가 되는 신제품 광고 효과적이다. 기존 제품과 대비가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거죠.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수단이 새로 나왔다,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사람들이 바퀴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자동으로 간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horseless carriage라고 광고를 했죠. 뭐냐면 캐리지는 마차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이 끌지 않아. 말이 없는 마차로 자동차를 광고한 거죠.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광고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과 비교해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먹는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답이 기존 제품과의 대비, 이전에 있던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신제품 광고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봅시다. Too many companies have tied a new project. 자,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죠. As if the product, the competitor did not exist. 자, 너무도 많은 회사들이 자기의 신제품을 광고하고 있죠. 마치 그들의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경쟁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없는 것처럼 새 제품을 광고한대요. 어떻게 광고하냐면, they advertise their product. 어떻게? in a vacuum. 버큐움, 그러던 진공청소기. 버큐움은 허공이죠, 허공. 허공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허공에다 광고를 한 다음에 disappoint, 실망을 해요. When their message, 자, 그들의 메시지, 광고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fail to get through. 자, fail to는 실패하다, get through. 이거는 통하다라면 이제 통하는 걸 실패한단 말이죠. 즉, 그들의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 메시지가 통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실패를 한단 말이죠. 광고를 하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어. 해놓고 허공에다가 광고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실망하는 거죠. Introducing a new product category is difficult. 자,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Introduce는 소개하다.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는 범위예요. 이전에 있던 범위가 아니고 새로운 범주의 제품이죠. 아주 신세계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란 말이죠. 특히 especially if the new category, 만약 그 새로운 범주가, 새로운 분야로 합시다. 분야가 is not contrasted against the old one, 그 이전에 있던 오래된 것과 대비되지 않는다면, 뭔가 비교가 되어주고, contrast가 비교하다, 대조하다란 말이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아주 새로운 분야의 제품이야. 근데 이런 분야가 전혀 없었어. 아주 새로워서 비교 대상이 없어. 이전 것과 대비해서 비교되어지는 카테고리가 없는 거라면 특히나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이제는. 광고하기가. 자, consumer, 소비자들은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집중 안 해요. pay attention 하면 집중하다는데, 고객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What's new? 뭐가 새로운 건지. What's different? 자, 무엇이 다른 건지 관심이 없어요. Unless it's related to the old one. 만약 그게 그 이전에 있던 것들과 상관이 없다면, 아주 새로운 거면 관심이 없어. 뭔가 예전에 있던 거하고 비교가 돼야 돼. 근데 예전 거, 아주 새로운 거면 관심이 없어요. That's why 주어 동사. 그게 바로 주어가 동사는 이유야. 이런 말이죠. Why? 그게 바로 뭐뭐한 이유야. 그게 만약 네가 have a truly new product, 만약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있다면 it's often better.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이유야. 이런 말이죠. to say, 말하는 게 나은 이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더 나아.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왜? What the product is not.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what it is. 이게 무엇인가? What it is죠. 이 제품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은 무엇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이유야. 이런 말이죠. 여기가 아마 여기서는 가장 해석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이. Y 같은 거 씌우면 됐죠. 사람들은 이전 것과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귀가 쫑긋하고 듣는데 완전히 새롭습니다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오히려 물건을 광고를 할 때, 자,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이전에 있던 것에 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새로 만든 건데 자동차인데 바퀴가 다니는 거, 이게 바로 자동차예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는요 마차예요. 근데 바퀴가 없는 마차예요. 이것은 뭐뭐가 예전 마차하고는 달라요. 마차랑은 조금만 달라요. What the product is, 이 제품은 이전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이유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이게 무엇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the first automobile, 첫 번째 자동차는 was called a horse carriage.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렸죠. 이게 그 이름은 which allow, 자, 이 이름이 allow A to B, A가 B하도록 허락해줘. 대중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허락해준 거죠. The concept, 이 개념을 뭐에 대비해서, against는 대조해서, 대비해서. The existing mode of transportation,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운송수단의 유형과 대비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란 말이죠. 만약 그 사람들 자동차 갖고 왔고, 자동차는 이런 것입니다. 막 설명을 막 하면 사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원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차라고 하는 개념은 있잖아, 이전에 마차. 근데 우리는 마차인데요. 말이 없어요. 이 제품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전에 있던 마차에 비해서 뭐가 아니에요. 뭔만 아니에요. 요것만 설명해 준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는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진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제품은 무엇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제 답은 2번이니까 그냥 답은 2번 찍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특히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어순을 이런 부분을 어순을 배열하든지, 아니 rather than을 만들든지, 아니 rather than에 있던 what it is하고 what the product is not을 갖다가 위치를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든지, that's why 대신에 that's because를 써가지고 틀리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고, unles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게 이전 것과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데 unless를 if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서 잘 봐놔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만 더 잠깐 쉴게요. 22번. 22번은 조금 어렵죠.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이에요. Need to build social bond,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본드 있죠. 본드는 여러분들 딱 붙이는 거잖아요. 본드. 이게 결합, 유대, 유식한 말로 하면 유대란 뜻이죠. 결합, 유대. 유대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살려면 혼자 못 산다.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 말이에요. 이게 주제래요. 봅시다. Human beings are driven by natural desire. 여기까지는 해서 되죠. 인간은 자연스러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다. 드라이브가 운전하다는데 움직이다로 해석합시다. 인간이라 하면 자연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 뭐 하기 위해서?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상호간이란 말이죠. 개인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욕망.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위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상호 인간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한 자연적인 욕구. 요것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인다란 말이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올라왔을 때 친구 사귀려고 눈치 보고 분위기 파악하고 새로운 선생님 오면 선생님 어떤 선생님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from this perspective, 이거 관점이라는 뜻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seek는 찾다, 추구하다 라는 말이에요. 추구하다. 인간관계를 추구해요. 어떤? with other, 다른 사람과 함께한 인간관계. 뭐 하기 위해서? to fill the fundamental need, 근본적인이죠. 아주 근본적인 필요, 이게 need가 욕구예요.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찾아다닌다는 말이죠. 그리고 this, 이것이 need underlie, this need, 이러한 욕구, need 욕구, 명사로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underlie, 자, underline은 누워있다는데 underline이니까 바탕에 깔려있다란 말이죠. 바닥에 누워있다니까 근본이 되다란 말이죠. 바탕에 깔려있다, 근본이다. 이러한 욕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망은 많은 감정, 많은 행동, 그리고 많은 결정의 바탕이 되어요. throughout life, 인생 내내 이러한 욕구가 바탕이 되는 것이죠. 가연아! 참으면 안 돼. probably, 아마도, the need to belong이 속하다. 소속감, 소속되려는 욕구, 이런 말이죠. 이 소속되려고 하는 욕망이 is product, 생산품이요. Human beings evolutionary history, a social species. 사회적인 종, 혼자 살지 못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인종이죠. 이러한 종으로서 인간의 진화의 역사의 산물일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마도 뭐 이런 것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진화 역사의 하나의 산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Human being,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4번인 건 알겠죠? 생존을 위해서 진화의 산물로 사회적인 유대감을 맺어야 돼. 여기서는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bonds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죠? 재진술. 뭐라고 하지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같은 단어로 안 쓰고 bonds라고 하는 단어로 유대감이라는 것을 relationship이라는 단어 대신에 쓴 거예요. 자, human beings have long depended는 믿다, 의존하다. 인간은 오랫동안 의존했죠. The cooperation of others. 이 단어도 중요하죠. 이것도 paraphrasing이에요. 관계, 여기서 이제 협동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협동에 의존해서 뭘 위해서? For the supply of food, 음식의 제공, 먹을 거. Protection, 보호, from predator. 이 침입 predator라고 하는 건 포식자죠.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음식,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아주 필수적인 지식을 acquire, 습득하다. acquisition, 습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협동을 의존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이게 요 문장이 그대로 온 게 이거죠. 생존을 위해서 이런 유대감을 또는 결합을 할 필요가 있다. 살려면 이런 것에 의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그 다음에 without the formation of maintenance of the social bond 이런 사회적인 유대감의 형성 formation maintain 유지 이런 말이죠. 유지가 없다면 early human being 초창기 인간들은 probably 아마 would not have been 못했을 텐데 가정법이에요. able to cope with cope with는 대처하다 adapt는 적응하다 요건 대처하다 얘는 adapt는 적응하다. 여러분들 아답타 알아요? 아답타? 220V를 110V로 바꿔주는 아답타. 이게 적응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쿠슈마 have pp 뭐뭐 했었을 텐데 인간은 아마도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텐데 뭐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인 환경에 이 환경에 적응을 못했었을 텐데 뭐가 없었더라면 사회적인 결합 이 bond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가 중요한 보라색으로 social bond topic word죠. 이게 없었더라면 인간은 적응 못했을 텐데 따라서 seeking closeness and meaningful relationship 자 이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 topic word예요. closeness는 친밀감이죠. 의미 있는 인간관계. 이것도 topic word겠죠. 친밀감. 이게 유대감이죠. close, 친밀한, 친밀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 이게 bond죠, bond. 이게 bond예요. 유대감이죠. 의미 있는 인간관계. topic word에 보라색은 전부 다. 요런 것을 seeking 또 나왔다. 추구하다. 추구하는 것이 has long been vital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에 아주 vital,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런 말이죠. 또 이것도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다. 친밀감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 친밀감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보다 본즈죠. 그래서 이 본즈. 여기도 본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본즈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사실은 답을 여러 번 제시를 해주면서 문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여기는 어휘들, bonds, closeness, relationship, formation, cooperation, 그 다음에 relationship, perspective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본 어휘들이니까.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단어는 다 외워서 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법 문제 28번을 할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시다. 28번 안 되지? 뭐냐 너? 땡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 고르세요. 어법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제기대명사 답이 3번인데 맞춘 학생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죠. 대부분 3점이 많이 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기대명사 또는 대명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특히 잘 안 보이는 문제 유형이에요. 어법 문제 중에 학생들이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 중에 하나가 도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도치. 그 다음에 대동사라고 해가지고 do를 쓸지 비동사를 쓸지 이걸 쓰면 정답률이 40% 이내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답이 이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은 딱 보면 답이 3번 이번 좀 많이 틀리겠는데 학생들 여차하니까 시험지 봤더니 여러분들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중3들도 시험 봤는데 이거 맞힌 애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1번 관계대명사라든지 2번 분사구문이라든지 4번 주어 단복수 거의 안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부사가 시험 나오는 경우도 간혹 틀리긴 하죠. 부사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든요. 상대적으로 작은 할 때 작은이라는 형용사를 relative라고 하는 부사가 꾸며줘요. 만약에 relative 하면 틀려요 이게. 그런 문제들인데 한번 따져볼게요. Plastic is extremely slow to degrade. degrade가 우리말로 뭐죠? degrade가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분해되다. 이런 거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아주 느리다란 말이죠. 땅속에 묻어놔도 몇백 년, 몇천 년 가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아주 느리고, 그리고 and float, 둥둥 떠다니는 경향이 있다. 가라앉질 않아요. 컴마 which. 자,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는 which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해가 잘 안 되고 둥둥 떠다니는 것. C allow A to B. A가 B하는 걸
가능하게 해버려. 그 플라스틱으로 하여금 travel in ocean current. current는 해류란 뜻이에요. 물의 흐름, 이 흐름이란 뜻이거든요. 물의 해류죠. 그러니까 4,000 miles, 수천 마일 거리 기간 동안에도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분해도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 떠다니니까 한국에서 버렸던 플라스틱 물병이 태평양을 건너서 플로리다 주에까지 가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Most plastic breakdown 분해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to는 변화를 나타낼 때 전치사 into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해되어서 뭘로 변화되냐면 smaller and smaller pieces, 더욱더 작은 조각들로 되죠. 언제? exposed. 자,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없어도 되고요. 이게 주어, 얘가 동사인데, 자, 분사구문은 항상 하죠. ing나 pp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게 접속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많이 생략을 해요. 근데 여긴 접속을 써놨죠, 지금. 여기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는 주어를 앞에 넣어가지고 주어가 하면 ing, 주어가 당하면 pp인데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분해된다. 그 플라스틱이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노출되어지니까 exposed를 쓴 거예요. ultraviolet, UV, 자외선 차단제할 때 UV 선크림 이렇게 하죠. 이게 ultraviolet light예요. 이게 UV 크림, UV 자외선에 노출되어졌을 때 점점 더 작게 돼서 또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이번에는 자, 이 주어를 넣어보니까 얘가 형성을 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출되어지니까 exposed, 지가 형성을 하는 거니까 forming이 맞아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다음에 할 때는 요 2번 여기다 밑줄을 긋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 놓겠죠. 어찌되었건 간에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그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더 잘게 분해돼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very difficult to measure,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자주 나오는 접속사죠. once가 한 번 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죠. 일단 그것들이 자 small enough to, 여기도 어순이라고 적어주세요. 형부 enough, 즉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에 나오는 어순이에요. 일단 그것이 pass through the net, 그물망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버리게 되면 측정하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pp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사용되어지는 collect. 자,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물을 통과할 정도로 작아져 버리면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자, 그것들은 충분히 작다. themselves 자체를 빼야지 돼요. 왜냐면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단문인데 똑같은 여기서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물, 그것들이니까 이걸 뭐 them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사용이 되어진다, 모으기 위해서 이때 주어가 사용이 되어진다. 뭐가 될까? 사용이 되어진다. 아니죠. 네트죠, 네트. 요 그물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대의는 몰라테죠. 마이크로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 그물이 사용이 되어진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지금, 자, 모으다. 누가 모으는 거예요? 누가 모아요? 요 그물이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미세 플라스틱을. 자, 제기대명사는 어떨 때 쓰냐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거죠. I look at myself. 나는 내 자신을 본다 할 때 주어도 I고 나를 본다 할 때도 나잖아요. 그때는 제기대명사 myself를 써요. 근데 그물이 모은다 그것들을 할 때는 그물하고 그것들이 같지가 않죠. 다르기 때문에 themselves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them을 써야 돼요. 오케이? 자, 모은다. 누가 모으냐? 그물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자,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물 을 통과할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작아져 버리면 측정하기조차도 어려워지게 된다. 자, 여기가 이해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모으는데 누가 모으냐? 누가라고 하는 게 그물인데 요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석을 정확하게 자, 그물이 모은다.
즉 정확히 해석하면 그물이 자, 이것을 모으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이런 말인데 누가 모으냔 말이죠. 그물이 모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주어하고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댐이라고 써야지 댐스에부터 좀 틀려요. 이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요. 그죠? 조동사를 안 찾아요. 두리뭉술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대충 의미 파악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이 틀려요. The effect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food webs 이렇게 된 거죠. 그것들의 영향력이 뭐에 대한 해양 생태계와 그 다음에 푸드 웹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한번 볼까요? 먹이사슬, 그렇죠.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이 복수니까 아가 나왔죠. 이런 것도 여전히 poorly understood, 전혀 형편없이 이해돼주고 있단 말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잘 그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This tiny particle, particle은 particle 우리말로 하면 뭐죠? 입자. 이 아주 미세한, tiny, 미세한 입자들이 are known, 알려져 있어요.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아주 다양한 동물들에 의해서 섭취되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또 to get into food chain, 그래서 먹이사슬에 들어간다라고, 먹혀지고 먹이사슬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Because most of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바다에 있는 이 플라스틱 입자의 대부분이 small, 자 보세요. 대부분이죠. 자, 대부분, 무엇의 대부분 할 때 most of나 분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가 복수면 복수 취급, 단수면 단수 취급이에요. 근데 파티클 복수죠. 복수의 대부분은 복수 취급이니까 아가 맞아요. 입자들의 대부분 이렇게 된 거죠. 복수의 대부분은 자 이때 most of 다음에 단수가 나오면 단수 동사가 나오고요. 복수가 나오면 복수 동사 a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죠. most of 말고도 분수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단수의 몇 퍼센트는 단수 취급, 복수의 몇 퍼센트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수 표현, 그다음에 퍼센트 맞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대부분 뒤에 나온 거에 따라가죠. 여기도 이제 복수의 대부분이니까 복수 취급해서 바다에 있는 이 플라스틱 입자들의 대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there is no practical way,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to clean up the ocean,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죠. 요즘엔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독해 지문에도 바로 나오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문에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EBS 교재에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지문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큰 플라스틱 병이 둥둥 떠다니다가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치약 있죠, 치약. 치약 이렇게 양치질 할 때 이게 부드러워요, 까끌까끌해요. 사실은 뭔가 좀 머들머들하죠. 그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입자가 좀, 쉽게 말하면 진흙으로 닦으면 안 되지만 모래로 닦으면 빡빡빡 잘 닦이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치약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알갱이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알갱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에 바르는 페이셜 크림들 있죠. 그 클렌징 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간혹가다 보면 뭐랄까요? 그 알갱이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면 걸러지지 않아요. 망에도 안 걸러지고 다 통과해서 바다로 가면 바다에 떠다니죠. 눈에도 안 보이고 물고기들 그걸 다 섭취해가지고 덩어리가 되면 물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 물고기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 우리가 먹는 거예요.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우리의 몸에 얼마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 있는지를 밝혀준 자료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아는 게 몇 년 안 돼요. 지금까지 큰 덩어리 쓰레기만 막 했다가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현재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마다 들어오는지 나타내주는 기준치가 아직 poorly understood, 아까 어디 나왔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었죠. poorly understood, 아직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찌되었건 자, 1. 사람은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 of water. 엄청난 양의 물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상대적으로 소량의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터를 해야만 할 것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소량이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조차 안 돼요. 뮤니시플이 얼마만큼 있는지 조금 요만큼 덩어리로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물을 다 필터해보면 거기서 요만큼 나오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양은 요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문법적으로 딱 문법 문제로 내기가 편한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있는 그 문법 말고 다시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문법들을 다시 한번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9번. 자, 29번이나 32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이번 시험에서는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학교 시험으로 만들 때 거의 뭐 백발백중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9번 나는 한 줄 요약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욕망을 통제하라 라고 했는데 이건 읽으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 싶다고 막 다 해버리면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알아서 잘 통제를 하면 오래돼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그래요. 요즘에는 만난 지 하루 만에 손잡고 이틀 만에 뽀뽀하고 일주일 내로 잠자리 하고 이렇게 컨트롤링을 안 하죠. 그럼 빨리 깨져요. 쉽게 말하면 이 이론대로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절제라고 하죠. moderation이라고 해요. 통제하는 거죠. control, need, 욕구를 통제하는 걸 moderation, 절제라고 하는데 절제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고 만족감이, 여기서는 영어 단어 나온 건 satisfaction, 만족감을 increase,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인데 글을 보도록 합시다. People have high expectation.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기대치. 이렇게 합시다. expect가 기대하다, 예상하다 라는 뜻이고 expectation은 기대니까요. 더욱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죠. 뭐함에서? as 뭐뭐함에 따라 their lives get better. 그들의 삶이 조금 더 향상되어짐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나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대치도 높아져요. 그죠? 예전에 없던 보릿고개 시대에는 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감지덕지 expectation이 낮았죠.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요새는 뭐 돼지고기, 야끼 고기냐, 소고기 정도를 먹어야지 이렇게 expectation 높아지는 거예요. However, 그런데 the higher expectation, the more difficult it is to be satisfied. 덧 플러스 비교급, 덧 플러스 비교급이죠. 하지만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그것이 더 어려워요. 그것이 뭐냐면 to it 가주어, to 진주어죠. 만족하기가. satisfy는 만족시키는 거고 만족하다가 만족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to be satisfied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적어줘야 돼요. 하지만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족되어지기가 더욱더 어려워져요.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we feel in our lives. 자,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뭐 삶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 ing 뭐 이렇게 이거죠. Controlling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치를 통제를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나오죠. Adequate expectation. Adequate는 적절한 이란 뜻이죠.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패러플레이징한 단어가 proper expectation 할 때 adequate하고 proper는 같은 말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둘이가 유의어예요. 유의어. 적절한 기대치는 leave room. 자, 요 표현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너무 진하다. leave room은 여지를 남기다. 원래 직역하면 방을 남겨놓다인데 여지를 남기다. 생각할 여지를 남기다. 뭐뭐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적절한 기대치는 여지를 남겨줘요. 무엇을 위한 여지냐면 many experience,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죠. 어떤 경험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To be pleasant surprise, 아주 기분 좋은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는 경험이죠. 너무 기대치가 높아. 그러면 어지간한 것들은 깜짝 선물이 안 돼요. 놀랄만한 기분 좋지도 않아.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닭고기 필요 없어. 뭐 그 정도는 놀라지도 않지만 하지만 이걸 적절하게 기대치를 통제를 해놓으면 우리가 훨씬 더 기분 좋게 깜짝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The challenge is to find. 그래서 도전 과제는 바로 뭐 하는 거냐면 to find way. 방법을 찾는 게 도전 과제예요. 뭐 할 수 있는 방법. To have proper expectation. 뭐요? 적절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챌린지단 말이죠. 챌린지는 뭐 도전 과제, 난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One way to do this.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시험 봐야 돼, 시험 문제 내야 돼, 서술형 평가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15자 이내에 우리말로 한번 적어보시오. 5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앞에 있는 이거죠. 적절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 적어줘야지 디스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디스가 된단 말이죠. 적절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 찾아내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 by keeping wonderful experience where. keep 다음에 여기 keep이죠.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나왔는데 유지하는 거죠. 아주 이런 멋진 경험들을 아주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드물게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고기 너무 자주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 멋진 경험을 날마다 먹어버리면 이렇게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드물게 한 1년에 2번 먹으면 굉장히 기대되겠죠. 야, 올 6월달에, 이번 12월달에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 야, 5개월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엄청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 먹으면 frequent한 거죠. 빈번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No matter what you afford.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란 금전적인 여유를 나타내요. 여유가 있다. 소고기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여유가. 자, no matter는 뭐뭐라고 할지라도 양보절이에요. 뭐뭐라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save, 아껴놔. great wine, 좋은 와인은 아껴놔. 돈이 많아서 와인 몇 병 더 살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no matter what you can afford, sav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 occasion은 경우. 때, 특별한 때를 위해서 좋은 와인은 남겨놓으란 말이죠. Make an elegant styled silk blouse. 또 예를 든 거죠. 스페셜 트리. 자, 만들어버려. 뭐 아주 엘레강티하게 스타일 되어져 있는 실크 블라우스는 스페셜 트리트. 특별한 선물로 남겨놔. 애껴놔.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와인 남겨놓은 거나 실크 블라우스도 비싸잖아요. 날마다 입고 다니지 말고 애껴놔. 특별한 때를 위해서. This. 이것은 앞에 또 문장이죠. 와인을 아껴놓거나 실크 블라우스를 특별한 선물로, 이 트리트는 특별한 좋은 것,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 may seem like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 너의 욕망을 deny 뜻이 뭐예요? 부인하다, 부정하다죠. 너의 욕망을, 너의 욕구를 부정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but I don't think it is.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지 않아. 이런 말이죠. 하고 싶은 걸 안 하니까 욕망을 부정하는 것 같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네가 틀렸어. 오늘 컨치료 이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거 집어넣겠죠. 대조적으로 이것은 방법이야. 뭐 하는 방법? To make sure that that 이하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야. make sure는 보장하다라는 뜻이죠. 보장하다. that 이하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야. 뭐 you can continue to experience pleasure죠. 네가 기쁨을 계속 경험하도록 continue, 계속해서 뭐뭐하다. 네가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야. 오히려 네 욕망을, 네 그 기쁜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한 즐거움을 계속해서 경험할수록 해주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이지. What's the point? 포인트가 뭐겠어? Great wine and great blouse. 자, if they don't make you feel great. 자, 이러한 와인이나 이러한 블라우스, 멋진 블라우스가 너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야, 그 와인이나 블라우스가 포인트가 뭐겠어? 중요한 게 뭐겠어? 중요한 게 없잖아. 이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옷이나 아무리 좋은 와인이 네가 기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What's the point of great wine이죠,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경험을 컨트롤링 하다가 보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겠냐? 암만 좋은 거 와인 먹어봤자 날마다 먹으면 기쁨이 떨어지는데 기쁨을 못 주면 그게 무슨 와인이야? 그게 무슨 블라우스야? 좋은 게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controlling rare pleasure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글이에요. 이런 일관성이 있는 글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좋아하는 글들이고 밑줄친 부분이나 지나게 된 부분들을 유념해가지고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32번 아마 이번 시간에는 32번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문제 이거는 답이 and result 1번이었어요. 뭐 해석은 할만했는데 문제에서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논리적이어가지고 답이 정확하게 빡 이건 써놓고도 이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3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답률이 낮죠. 여기서 이제 관리자,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Good managers have learned to overcome. overcome은 극복하다 란 말이죠. 자, 아주 훌륭한 매니저들은 지금까지 극복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뭘 극복하냐면 initial feeling of anxiety. 걱정이죠. 불안. 발음도 anxiety. 원래 anxious는 걱정하는 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be anxious about, 또 be worried, 또 be concerned, worried. 걱정하다는 뜻이죠. 또는 아까 concerned, C-E-R-N-E-D, concerned. 이런 것들 다 보면 무엇을 걱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anxious는 걱정하는, be concerned, C-O-N-C-E-R-N, 다 걱정하는. 여기서 명사형 anxiety 하면 걱정, 근심, 불안이라는 뜻이죠. When assigning task. 또 나왔네, 분사구문. 이거 ing죠.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이 매니저들이 assign은 할당하다, 부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assign, 할당하다 또는 부과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매니저들이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ing예요. assignment 하면 할당된 것, 즉 숙제를 assignment라고 하게 돼요. 숙제 과제. 일을 할당할 때 업무를 할당하는 거죠. 관리자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일을 이렇게 할당을 해요. assign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할 때 이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에 왔는데 이거 일을 잘할까 못할까. 학원도 그래요. 학원도 우리 학원은 선생님들이 안 바뀌지만 예전에 있던 학원 내가 원장이 아니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하고 이 반을 이 선생님한테 이제 맡겨야 되는데 불안하죠. 이 선생님 하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나가보면 어떡하. initial feeling of anxiety가 있어요. 처음에 맡길 때 불안감, 즉 assigning task, 일을 맡길 때 관리자들은 항상 초반에 불안감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어떻게? They are aware, 알고 있거든요. No two people act in the exact same way. 어떠한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학생들을 대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또 그래서 do not feel threatened.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if 만약 they see one employee, 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ing가 나오는 직원이 going about a task differently than another,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았다면 이런 말이죠. 본다. 이때는 if를 뭐뭐라고 할지라도 양보로 해석합시다. if가 만약으로만 해석이 된 게 아니고 양보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들이, 즉 관리자들이 그 직원들,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일을 going about, 진행한다고 합시다. 진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위협받는 느낌이 없다란 말이죠.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만 하면 돼요? 강의만 잘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학생만 안 떨어뜨리면 된단 말이죠. 결과만 잘하면 돼요. 일하는 방법,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강사마다 다 다르니까 학원 학생들만 더 안 떨어뜨리면 된단 말이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막 걱정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they focus, 관리자들은 초점을 맞춰 뭐에다가 end 끝에 있는 결과, 즉 마지막에 있는 결과, 목적적인 결과에 집중을 하면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a job was successful, 아주 성공적으로 일이 되어졌어.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더 좋아해. 그랬으면 as long as, 자, 뭐뭐 하는 한 they are working in a manner acceptable to the organization, 그 단체에 받아들여, 지금 명사 다음에 또 형용사 나왔네. 이렇게 명사 방식이라고 하는 매너가 나왔죠. 이게 매너가 방식이에요.
매너스 하면 예의범절이 되죠. 그 조직에 받아들여지는 방식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죠. 우리말로는 뭐뭐 한다면 if하고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만약 그 조직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러면 that's fine, 괜찮은 거다, 결과가 좋구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s long as salesperson, 장사꾼이 keeping to the company's ethical selling policy, 그 회사의 윤리적 판매 정책을 keeping은 지키다, 지키는 한, 이런 말이죠. 우리 학원에 사람이 왔다면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특별한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도덕성을 넘어서지 않는 한, 그러면 괜찮단 말이에요, 결과가. 근데 만약에 acceptable final outcome,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결과물이 wasn't achieved, 아직 달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such measure, 그때 매니저가 respond,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discussing it, 토론함으로써. employee, 직원하고 토론을 하겠죠. analyzing, 또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decision, 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반응을 하죠.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out, 찾아내기 위해서. what training or additional skill, 무슨 훈련, 무슨 추가적인 기술이 the person will need, 그 사람은 필요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do the task successfully in the future, 나중에 미래에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슨 훈련, 무슨 추가적인 기술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석하고 토론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그게 바로 좋은 관리자다. 처음에 일을 맡길 때 불안감은 없다. 왜?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관리자라고 하는 특정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관리자가 돼서 조직을 또는 사람을 person을 갖다가 이렇게 analyze, 분석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좀 어렵게 올 수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33번부터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